한국의 고령화 케어 로봇 효돌이 해외 뉴스에도 소개되며 화제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젊은 의대생 카타리나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미넨 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카타리나 뮬러입니다. 22살이고요. 평소에는 아시아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독일 학생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동양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독일에서 의대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특히 지난해 겨울 미넨 대학병원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든요. 저희 병원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는데 가족들이 면회를 거의 오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겨우였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금세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매일 창밖만 바라보시며 우리 애들은 언제 올까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간병사도 없이 혼자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독일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그리 특별하지 않아요. 성인이 되면 독립해서 살고 부모님과는 따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독일인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그게 뭐 대수야? 우리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러 가면 많이 가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며 서양 문화의 개인주의가 때로는 너무 차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나 효도라는 개념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처음에는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담당 교수님께서 한국도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야.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이 인상적이라고 들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죠. 주변 친구들은 아시아 가서 뭐 하려고? 거기는 아직도 남녀차별이 심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권위적이라며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 종종 보도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혹시 다른 문화에서는 노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독일에서 만난 몇몇 아시아인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상이 더욱 나빠졌어요. 미넨 중앙역 근처 아시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아시아 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무뚝뚝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어떤 식당 사장은 손님에게도 불친절하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또한 독일에 있는 아시아계 학생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댓말을 강요하거나 여학생들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어요. 저런 게 동양 문화구나. 역시 권위주의적이고 남녀차별이 심한 것 같다는 선입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시아계 남학생은 제게 독일 여자들은 너무 개방적이야. 우리나라 여자들처럼 조신하지 못해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로 인해 저는 한국에 가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문화일 거야. 가서 몇 달 버티고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독일 친구들도 카타리나, 거기서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 너는 독일 사람이니까 주눅들 필요 없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공항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지하철에서 첫 번째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역시 차갑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안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른 승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비슷한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점원이 영어를 전혀 못하면서도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정말 배타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만났던 아시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저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시작했는데 어떤 의사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후배 의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역시 수직적인 문화구나. 독일의 수평적 문화와는 정말 다른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한국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남성이 나이 드신 여성에게 반말로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 드세요가 아니라 이거 먹으라고 말하면서 건방진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성이 뭔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몰라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역시 한국 남자들은 여성을 무시하는구나. 특히 나이 많은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독일에서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저런 식으로 나이 드신 분께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 죄송합니다. 외국인이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한테만 예의를 지키는 건가? 정말 이상한 문화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이 드신 여성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이었다고? 그럼 한국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불친절한 사람들이 혹시 모두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할머니께서는 계속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통역해주던 분이 할머니께서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하시고 우리나라가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하세요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을 챙겨오지 않아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받쳐주더라고요. 뒤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비 맞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친절함을 경험하기 어려운데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배려해주다니요. 그분께서는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숙소 주소를 보여드리니까 아, 그쪽이면 제가 가는 방향이에요. 같이 가시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독일에서 오셨다니 반갑네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혹시 한국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연락처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만났던 불친절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주변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 사람들, 아기를 업고 있는 엄마를 도와주는 아저씨들,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까지요. 특히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본 한국 의료진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들,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독일 병원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해서 환자와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한국 의료진들은 환자 한 명 한 명과 충분히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계시는 걸 봤는데 주변에 보호자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여러 사람들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공하더라고요. 심지어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까지 걸레를 내려놓고 할머니께 다가가서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독일에서 봤던 그 외롭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때 그 할머니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간병사도 없고 가족도 오지 않고 의료진들도 업무적으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처음 왔을 때 불친절했던 그 점원과 다시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점원이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신 분이시죠?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랐거든요. 알고 보니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그 점원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손님과 소통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경직된 표정을 지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처음에 불친절하게 대해서요. 사실 영어를 못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사과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왜 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는 효라는 문화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독일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해서 성인이 되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챙기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문화겠지만 우리는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만났던 불친절한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람이었는지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다시 한번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한국 분들이신가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아니에요. 우리 직원 중에 한국 사람은 저랑 주방장뿐이에요. 나머지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불친절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장님께서 독일에서 오셨다니 반갑네요. 우리 음식 입맛에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서비스예요 라고 하시면서 한국 전통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독일에서 만났던 그 불친절한 아시아인들도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서 8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을 봤는데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모두 와서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그 가족들이 할아버지께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들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저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90대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는데 그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할머니를 돌봐드리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드실 음식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와서 정성스럽게 먹여드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 상대도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독일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요양원에 계시고 가족들의 방문도 제한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이 직접 나서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니께서 아프시니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야죠 라고 하시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만난 한국인 의료진들도 정말 대단했어요. 환자들을 대할 때 단순히 의학적 지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은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라면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억지로 달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간병사분께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의료 문화가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독일도 발달했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한국을 떠나기 싫을 정도였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저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인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그때 한 선배 의사 선생님께서 카타리나 씨가 처음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드렸어요. 처음에 만났던 불친절한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정작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정말 친절하고 배려 깊게 대해주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이 그런 오해가 있었군요. 하지만 이제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간호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해요. 특히 어르신들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어느 나라보다 깊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공감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3달을 돌이켜봤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 뵈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께서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효의 문화를 저도 실천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독일에서 다시 의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요. 한국 여러분,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어디를 여행하면 좋을까요? 댓글로 추천해주세요.